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 국감은 조금 전에 그 국회 법사위원회 종합국감이 진행됐거든요. 근데 앞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 대검에서의 발언, 즉 퇴임 후에 거취 관련 발언이 정치권을 지금 흔들고 있는 상황이죠. 윤 총장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는 이 정치에도 소질이 없고 정치할 생각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문제 먼저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윤 총장의 정계 질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상수와 변수 한번 이어가면서 이야기 바로 해볼게요. 이번에 바로 오신환 전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상수는 뭐고 변수는 뭘까? 저는 정치에 소질이 없다라고 이전 발언한 그것이 맞아 떨어졌다. 국정감사에서 굳이 저렇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애매모호하게 할 이유가 없다. 검찰총장은 오해 소지를 남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수사를 총괄 진두지휘하는 검찰총장으로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남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추윤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라는 거에 따라서 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입성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갈림길에 놓여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저는 대통령의 입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결단이 저는 상수라고 보고요. 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윤 총장의 정치적 권력 의지가 얼만큼 작동하느냐 저는 그것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결국 변수는 윤 총장의 정치적 권력 의지. 결국 뭐 하고 싶은 사람이 뭐 취할 수 있는 거니까. 오신환 의원님은 권력 의지를 변수로 꼽으셨는데 네. 저는 똑같은 윤 총장의 권력 의지를 상수로 꼽았습니다. 되려. 저는 정치를 한다고 보고 그래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7월에는 정치와 정확히 선을 긋는 명쾌한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김도읍 의원님이 질의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봉사 생각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어서 김도읍 의원이 그 국민에 대한 봉사에 정치도 포함이 되느냐 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 글쎄요 이렇게 네. 했거든요. 답변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윤 총장이 권력 의지는 원래 강하고 그리고 지금 정치를 향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서 변수는 뭐냐면 윤 총장 개인이나 측근 지인 가족들에게 제기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아마 두고두고 윤 총장이 털어내지 못하면 굉장히 정치를 하는 과정 중에 이게 문제가 굉장히 발목을 잡힐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권력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윤 총장이 하고 싶어도 이 측근 지인 가족의 의혹을 벗어낼 수 있느냐가 결과적으로는 그 권력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변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박수 위원장님 말씀이 굉장히 위험한 게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윤 총장이 정치를 할 것이다 앞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야권에서 할 건데 그 자체가 이 검찰로서의 어떤 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라임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 남부지검이 수사하고 있고 윤 총장 가족과 지인 관련된 인물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라임에 이제 집중돼서 남부지검을 보고 있지만 조만간 또 다시 중앙지검의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보니까 여당에서는 일제 윤 총장의 정치적인 어떤 발언이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법사위의 주의봉을 쥐고 있는 그 윤호중 위원장은요. 독일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죠. 파우스트. 예. 영혼을 팔았다. 악마의 네. 영혼판. 파우스트까지 비유했어요. 글쎄 윤 총장 윤호중 위원장이 네. 왜 그렇게 그런 비유를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윤석열 총장의 아주 강력한 권력 의지를 우회적으로 저는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그 공무원인 검찰총장이 그 정치를 심지어는 하고 있다. 또 정치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영혼마저 그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강한 비판을 이제 한 것이거든요. 뭐 정확히 말하면 윤호중 위원장은 윤 총장이 현재 권력에 취해 있거나 측근, 가족 지키는데 몰두해 있다. 이 결국 이제 수사 상황, 가족 수사 변수 때문에 제가 우리 위원장께 질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정치인의 길을 가는데 다 걸림돌이 될 것이기 네. 때문에 윤 총장으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신경을 쓰일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고소고발이 굉장히 시간이 예. 오래 지났는데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 일간의 의혹을 전한 것인데
저는 뭐 윤호중 위원장이 사회자로서 또 법사위 위원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이렇게 충고를 하고 이거는 싶습니다. 국회 법사위장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했어요. 어디를 가서 이야기하더라도 아, 근데 저는 여당 의원님들이 네. 저러한 표현들을 저렇게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이 좀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에요. 대통령이 임명했고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 번 강조하신 내용이에요. 어제 윤석열이 지금의 윤석열과 다릅니까? 왜 바뀌었는지를 네. 그럼 한번 우리가 반추해 보고 바뀌었다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총장이란 직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얘기한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히 수사하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실천하고 따르고 있다라고 왜 보지 않는지 그거는 검찰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 아니겠습니까?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의 그 메신저로부터 받은 말이라고 하면서 밝힌 것이 임기를 잘 지키고 소임을 다하라 이렇게 전달을 받았다는 것인데 대통령의 메시지는 임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있었다 하면 그 소임에도 있는데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그 소임을 이미 두 차례 세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면 바뀐 것이죠. 추미애 알겠습니다. 장관은 그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할 뿐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그거는 국감에서의 거짓말은 위증으로 고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고발을 즉각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방송 중에 짧게 한번 이 문제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 서울 서초동 대검 입구 주변에는요 윤 총장 지지 화한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 추미애 장관이 오늘 국감에서 검찰총장이 이런 정치의 늪으로 자꾸 끌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10초씩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저 같으면 김남국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설사 저런 것이 국민의 지지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어도 저는 이 화환을 이제 더 이상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저 이 검찰 개혁에 정말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라고 윤 총장이 정중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아, 이제는 그만 보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요신한 전. 그 거리에 있는 화환을 빨리 치워야죠. 저는 저 박수현 위원장의 말씀이 옳은 것이 수사는 결국에는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치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이 정치화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예. 그 윤 총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용의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